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7년 10월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4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 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까지 배어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비아 돌로로사,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영화를 관람하고 회복 영화 속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 가정 방문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 와서 눈물 없이 감동 채우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텔아비브에서 거리 찬양 집회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 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목사님의 설교와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지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유대 사마리아 정착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정착촌 철거는 없으며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최초로 이스라엘을 찾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예루살렘 성전사는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따르면 9월 초까지 F-35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를 2대 더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군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아디르를 총 7대 운용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지구에서 처음 열리는 유대 사마리아 정착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정착촌 철거는 없으며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의 서한 지역 점령 50주년을 맞아 바르칸 정착촌에서 열린 행사에서 서한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철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며 이곳에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심고 더 짙고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촌을 철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착촌 철거는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입장 표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2.8 평화협상 재개를 모색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 골란 지역 등지에 정착촌 200개 이상을 건설해 유대인 60만여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현재 서한지구에 가장 많은 135개 정착촌이 건설돼 이스라엘인 3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인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몇 주 안에 3,000채 이상의 정착촌 건설 승인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난 30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최초로 이스라엘을 찾은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예루살렘 성전사는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구테레스 총장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두 국가를 볼 수 있기를 꿈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협정의 장애물로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정착촌 건설을 지목하고 올드시티 성전산이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성지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nd I have to say in total candor that I've always had a dream that one day I would be able to see in the Holy Land, and the Holy Land in which Jerusalem is clearly a city linked, deeply linked to three religions, and that cannot be denied. I dreamed that I will have the chance to see in the Holy Land two states able to live together in mutual recognition, but also in peace and security. It is very clear for me that Jerusalem is an holy place of three religions and needs to be respected like that. And no privilege for the Jewish religion. I mean, privilege for Jews, for their religion, privilege for Muslims for their religion, privilege for Christians for their religion. All equal. For me, they are all equal. 또 네타냐후 총리는 구테레스 총장에게 유엔이 지속해왔던 반유대주의적 기조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objectively we can say that the UN has failed when it comes to Israel to live up to this mandate. The UN is mandated to preserve world heritage, but UNESCO, a world body, time and again makes a mockery of that heritage, most absurdly, when it denies the connection 3,000 years old of the Jewish people to our eternal capital, Jerusalem. The UN is mandated to pursue peace, but it allows Palestinian hate speech to flourish in its institutions.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구테레스 총장에게 이란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시리아를 군사 기지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대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and
I think the most pressing problem that we face regards Hezbollah in Syria. The UN was mandated to prevent Hezbollah weapons shipments, but effectively it is not reported, in my knowledge, even one of the tens of thousands of weapon smugglings into Lebanon for Hezbollah, contrary to Resolution 1701. There is a larger problem. And that problem, Mr. Secretary, is that Iran is busy turning Syria into a base of military entrenchment. It is also building sites to produce precision-guided missiles towards that end in both Syria and in Lebanon. This is something Israel cannot accept. This is something the UN should not accept. 구테레스 총장은 이에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의 형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구테레스 총장은 29일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임시 행정 수도인 라말라를 찾아 터키를 방문 중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대신해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편 터키를 방문해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의 회담을 가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점령 시도를 그치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앙카라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수반을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터키는 언제든 양측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성공의 열쇠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터키의 공식적인 입장은 팔레스타인이 1967년 중동 전쟁 이전 국경선에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로 인정될 때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 간의 역사적인 인식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측 간의 평화 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수도격인 락카의 올드시티를 장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은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락카 올드시티 내 시리아 국민들의 해방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랄셀로 SDF 대변인은 이날 연합군이 도시 중심부에 있는 IS 방위구역까지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올드시티 장악은 락카 전투에서 심리적인 승전을 뜻한다며 락카에서 IS의 패전은 자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DF는 미군의 지원 아래 지난 6월부터 락카 탈환 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동안 락카 중심부에는 IS 조직원들과 함께 민간인 2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IS는 이들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왔습니다. SDF는 최근까지 락카의 6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같은 날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참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는 14일에서 15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이란과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치안 유지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 등 안전지대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성명에서 회담에서 이들리브와 홈스, 동부 구타 준의 안전지대의 위치도 확정할 작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 주도의 시리아 평화회담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러시아가 3개국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따르면 9월 초까지 F-35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를 2대 더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군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아디르를 총 7대 운용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주 이스라엘 공군이 영내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F-35 2기를 더 인도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 2대의 F-35가 이스라엘 공군에 더 인도되고 12월에 이스라엘 공군은 F-35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의 초기 운용 능력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작전 능력에 대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단좌, 단발 엔진을 사용하며 전천후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 스텔스기는 주로 장거리 임무에 운용될 예정이며 한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지역에서 완전한 공중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따르면 2022년까지 2개의 비행 중대를 만들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F-35 총 50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미국에서 15대의 F-35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극도로 작은 레이더 반사율을 자랑하는 F-35는 이란과 같이 방공망이 촘촘한 적국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란이 배치해 운용 중인 러시아제 첨단 방공 시스템인 S-300을 무력화시키고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S-300 매각을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2010년부터 지속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조치로 묶여있던 S-300 방공 시스템을 지난해 800만 달러에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2015년 7월에 체결한 핵협상을 위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란 부통령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는 미국이 핵협상을 취소하면 5일 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면 최대 5일 안에 20%까지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살레이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지난달 초 트럼프 정부의 이란에 대한 위협과 제재가 이란의 핵 능력을 구축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 공군 참모총장 아미르 에쉘은 F-35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란을 손쉽게 공습해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올해 초 F-35 아디르에 의한 단독 정찰 비행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정찰과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F-35를 통합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습에 필요한 공중 급유 테스트를 포함한 수십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공중 급유기로 사용하고 있는 기체는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공군 편대가 어디든 갈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공중 급유가 없다면 전투기는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